시간 관리 한 번쯤은 다 제대로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저도 다이어리, 어플 이런 것도 써봤고요. 영상들도 보고 따라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러다 타임박싱을 접했는데 처음으로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타임박싱이 뭔지, 노션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 관리가 어려우셨다면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쉽고 지속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임박싱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타임박싱은 할 일에 시간을 직접 박아두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할지를 미리 정하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1단계는 브레인 덤프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적어놓는 거예요.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급하든 급하지 않든 전부 다 말이죠. 일단 내 머릿속을 비워놔야 방해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뭐든 다 적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리고 2단계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 이거를 1단계에서 적어놓은 것 중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2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안 되니까요. 이제 중요한 것 3가지를 정했다면 이제 언제 할지를 정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고 빈 시간이 언제일지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그 빈 시간에 위에서 정한 3가지를 배치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빈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일들을 할 만한 시간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일을 모두 털어놓는다. 중요한 것을 고른다. 나의 빈 시간에 배치한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요. 매번 내가 확보해 놓은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이렇게 방해해서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저도 직장인이라서 저 말씀에 공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급한 일이 치고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타임박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빈 시간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 생각엔 빈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 시간은 언제든 누군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빈 시간을 다른 곳으로 다시 찾아내야 해요. 아무도 없어서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예를 들면 이른 아침 시간이나 점심시간 혹은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저만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는 원래 같이 밥을 먹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밥을 따로 먹기 시작하더니 그게 그냥 지금까지 굳어졌거든요. 덕분에 혼자 밥 먹으러 가도 점심시간 전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저만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 타임박싱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3가지를 고르는 부분이에요. 설명은 3가지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3개보다 중요한 게 더 많은데요? 싶은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나한테 빈 시간이 더 많은가예요. 사실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간은 없는데 중요한 일은 더 많다. 이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덜 중요한 걸 쳐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도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3가지라고 해서 명확하게 3가지만 꼭 고르세요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 시간에 맞는 중요한 일만 하세요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2번째는 가용 시간을 꽉 채우지 마세요. 내 예상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릴 일이 있는데 빈 시간을 1시간만 확보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1시간 30분 정도를 확보해 놓으세요. 반대로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빈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하고 그래도 못 끝내겠다면 일단 내일로 넘기세요.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에 딱 맞춰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임박싱을 써도 안 되는 것, 안 맞는 것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았던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제가 타임박싱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 3개만 추리고 가용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근데 그것만 해도 변수는 생기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타임박싱을 쓰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안 맞았던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는 거예요. 가용 시간도 점점 정확하게 잡히고 중요한 일이 뭔지도 점차 알아가게 되고 내가 정말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타임박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 타임박싱을 노션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타임박싱을 노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딱 2개 이용하겠습니다. 하나는 브레인덤프 DB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할 일 DB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을 쏟는 건 브레인덤프 DB에 모아둘 거고요. 오늘 타임박싱을 할 때는 오늘 할 일 DB를 열어서 오늘 할 일 3개와 가능한 시간대를 파악할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인 DB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덤프를 살펴보면은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중요도, 그리고 완료 여부, 그리고 일정, 이렇게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어떤 해야 할 일인지를 적어 놓는 구간이고요. 이름 속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도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일 중에 3개를 고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좀 대변하기 위해서 중요도를 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선택 속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여부는 이제 체크박스인데요. 완료를 했으면 체크를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는 날짜 속성을 이용했는데요.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꼭 그날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마감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일정 속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할 일 DB인데요. 오늘 할 일 DB는 사실 이제 날짜와 가용 시간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일 1, 2, 3이 있습니다. 이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브레인덤프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을 맺고 있어서요. 이 할 일 부분에 어떤 할 일을 할 것인지 브레인덤프 DB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가용시간 1, 2,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시간이든 그냥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쓰면은 이렇게 11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로 해서 뭐 30분 단위든 10분 단위든 뭐 15분이든 가용 시간을 그냥 마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하루를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날짜는 날짜 속성을 만들어서 하루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앞에 타임박싱은 그냥 이제 이름을 위해서 넣어놓은 속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이름 속성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타임박싱은 이제 캘린더 형태로 띄워놓았고 밑에 해야 할 일, 이 브레인덤프 DB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로 띄워놨습니다. 이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 쭉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와 일정을 일단 리스트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타임박싱을 할 때는 캘린더 보기 형태에서 항목 추가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타임박싱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뭐 별건 없고 그냥 이름에 타임박싱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날짜가 오늘 날짜로 이 생성한 날짜로 채워지는 것 사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가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 시간 하나 잡고요. 그리고 가용 시간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언급했듯 점심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근처에 잡아주었고 그다음에 가용 시간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퇴근 후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는 시간 뭐 이런 시간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어느 때라도 자신이 가용 시간이 있으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타임박싱의 가용시간 3개 중에 하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용시간 첫 번째 시간에 할 일을 누르면은 이제 브레인덤프 DB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도와 일정도 같이 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표시할 속성을 띄워놓은 케이스에서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보이는 형태가 되면은 이제 해야 할 일 이름만 보이게 돼요. 근데 중요도와 일정과 뭐 완료 여부를 같이 볼 수 있으면은 더 편하잖아요. 왜냐면 완료 여부는 특히나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할 일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간 보고서 작성 넣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 두 번째는 이제 점심시간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월간 지출 정리 이런 걸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중요한 기획안 초안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시간 세 번째 퇴근 후에는 뭐 내 개인적인 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세금 신고, 서류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 각각 제가 계획한 일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실행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실행 후에 다시 노션에 들어오셔서 이 타임박싱을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했다면 들어와서 완료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기획안 초안 작성도 끝났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 서류 준비도 끝났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리스트에는 저희가 체크를 한 거는 안 보이게 필터를 해놓으면 더 편하겠죠. 만약에 인터넷 요금 납부를 하셨다면은 이 완료 여부 체크를 누르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23일이 됐다.
다음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타임박싱을 또 하나 만들 거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새 페이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더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새 페이지를 눌러주시고 이름 입력에다가 뭐 주간회의 회의실 잡기로 뭐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도 추가를 해주면 그다음에 중요도도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박싱 할 일을 항목 추가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타임박싱 템플릿을 다시 이제 불러오고 가용 시간도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으로 하나 잡고 그다음에 가용 시간 두 번째는 점심 시간 이후에 30분 정도 더 시간이 생겼다. 그리고 가용 시간 세 번째 이날은 오후 시간이 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타임박싱을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체크된 게 이제 쉽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체크되지 않은 것 중에 회의 자료 준비를 지금 하면 되겠다. 그리고 할 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실 때 완료 여부와 일정을 같이 켜주시면은 보고 선택하는데 좋겠죠? 그럼 회의 자료 준비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또 체크 안 된 게 그 다음 별 4개짜리는 계약서 검토가 있네요. 그래서 계약서 검토도 12시 반부터 1시 반에 넣어주고 할 일 세 번째 마찬가지로 중요도 완료 여부 일정 이거를 이제 켜주시고 사실 중요도가 더 중요하니까 중요도를 켜놓고요. 그다음에 완료 여부도 사실 얘를 가장 먼저 보면은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이 페이지 선택에서 위 두 개는 지금 넣어놨으니까 이 아래 중에서 이제 뭐 별 3개 중에서 주간 회의 회의실 잡기가 별도 높고 일정도 가깝기 때문에 주간 회의실 잡기를 선택해 줬습니다. 얘만 완료 여부가 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보기 안 좋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직접 사용하시면서 편하신 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실제로 이 일을 했는지 체크를 통해서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할 것이고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서 여기서 중요한 일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노션을 활용해서 타임박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타임박싱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덤프하고 중요한 거 고르고 그리고 빈 시간에 배치하는 것 이것만 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적용해서 시간을 나의 의도대로 써보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고정 댓글에 더 마음에 드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